안녕하세요. 천만선입니다. 지구의 땅, 그 아래 숨겨진 놀라운 세계를 알고 계실까요? 인류가 우주에서 가장 멀리 간 거리는 달까지 약 38만 킬로이며 바다 해저 가장 깊은 데까지 도달한 곳은 11,000m입니다. 우리가 지구 땅속으로 들어간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숨겨진 미지의 세계가 궁금하실 겁니다. 지구의 지하 세계에 관심 있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m부터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2m는 일반적인 무덤 깊이입니다. 사실 인류가 화장을 시작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덤을 선택했죠. 서양에서 시신을 매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4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들도 매장 후 부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동양에서 매장하는 이유는 입토유연, 혈구로 돌아가야 평안함을 얻는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매장을 함으로써 안식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덤의 깊이를 약 2m로 정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깊이에서 시신을 묻으면 전염병이나 역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동양에서는 매장이 아닌 화장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매장은 땅을 많이 차지할 뿐만 아니라 위생 문제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양에서는 여전히 매장이 주류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화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비나 흑유기로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더 깊이 파내려가 봅시다. 4m. 이 깊이는 투탕카멘 무덤의 깊이와 같습니다. 생각보다 얕다고 느껴지시나요? 또한 세계에서 가장 깊은 개미굴의 깊이도 4m입니다. 이 굴은 검은 긴다리 개미라는 종류가 파는 굴입니다. 6m. 6m는 금속 탐지기가 감시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깊이입니다. 혹시 락양삽이라는 도구에 들어보셨나요? 중국 고대에 발명된 도구로 주로 고분 발굴이나 고고학적 조사에 사용됩니다. 이 도구는 고분을 발굴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이 삽은 한 번에 10m에서 20m까지 파낼 수 있으며 비록 매우 오래된 도구이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오늘날에도 고분 발굴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내려가겠습니다. 12m. 이 깊이는 현재 발견된 동물이 판 가장 깊은 굴입니다. 나일강 악어는 지하 12m까지 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20m. 20m는 파리 지하 묘지의 깊이입니다. 파리 지하에는 매우 큰 묘지가 있으며 약 600만 구의 유골이 묻혀 있습니다. 이 묘지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유럽에서는 대부분 토장을 했습니다. 파리는 오래전부터 대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으며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시신을 이곳에 묻다 보니 묻을 곳이 부족해졌습니다. 그 후 전쟁과 전염병 등으로 인해 파리는 더 이상 묘지를 만들 수 없게 되었고 시당국은 파리의 모든 묘지를 파헤쳐 모두 시신을 광산으로 옮겼습니다. 이 광산이 바로 파리 지하 묘지입니다. 사실 토장은 묻다 보면 더 이상 묻을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파리의 묘지는 명물박물관으로 변해 매년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계속해서 더 깊이 파들어가겠습니다. 35m. 이 깊이는 진시황릉의 최상승 깊이입니다. 진시황릉은 아직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깊이는 알 수 없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세뮤얼 차오 총팅의 분석에 따르면 진시황릉의 깊이는 약 500m에서 1500m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실제로 이 정도 깊이라면 진시황릉은 인류가 기계 없이 파는 가장 깊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진시황릉의 깊이는 그리 깊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며 대략 최상승이 30m 정도이고 그 아래로 30m 정도 더 내려가는 범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에서는 상당히 깊다고 언급되며 더 이상 깊게 팔 수 없을 정도로 깊어 파였다고 합니다. 85m. 이 깊이는 특히 카파도키아 지하도시의 깊이입니다. 이 도시는 아마도 핵전쟁과 방사능 오염을 피하기 위해 건설된 지하 건축물로 추정됩니다. 이 건축물이 가장 깊은 곳은 지하 85m에 달하며 건물 층수로 따지면 약 20층에서 30층 정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장소는 평상시에 거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난을 위한 시설로 설계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곳에는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부엌도 갖춰져 있어 요리를 했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지하도시는 문이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을 본 적이 없으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정말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계속해서
더 깊이 파들어가겠습니다. 116m. 이 깊이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역의 깊이입니다. 이 지하철역의 이름은 홍엔춘역이며 중국 총칭에 위치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갈 때면 기압의 차이로 인해 종종 귀가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이 역이 이렇게 땅속 깊은 곳에 위치한 이유는 언덕이 많은 이 지역의 지형적 특성 때문입니다. 155m. 이 깊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텔 스위트룸의 깊이입니다. 이 호텔은 스웨덴에 위치한 살라 실버마인 호텔입니다. 살라는 과거에 스웨덴에서 매우 유명한 은광지역이었지만 400년 동안 은이 모두 채굴되어 지금은 텅 빈 광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살라 마을은 이 광산을 활용해 호텔을 만들었고, 이 호텔에서는 지하 150m 이상의 깊이에서 독특한 하룻밤을 체험할 수 있으며 독특한 동굴 분위기를 활용해 특별한 데이트도 즐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깊이 파들어가겠습니다. 700m. 이 깊이는 2010년에 발생한 칠레 광산 사고의 깊이입니다. 2010년 8월 5일 칠레의 한 구리광산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 깊이에 갇혔습니다. 당시 외부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존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즉시 구조 작업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다른 터널을 통해 붕괴된 지점까지 도달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후 작은 구멍을 뚫어 지하 깊숙이 시추하기 시작했고, 2주 후 지하 688m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물체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 소리를 통해 지하에 생존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소리를 따라 계속 시추했고, 며칠 후 드디어 지하 공간에 도달해 내부에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33명의 광부가 작은 공간에 갇혀 있었고, 그들은 시추 장비를 통해 구조대에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쪽지에는 우리 33명 모두 살아있지만 물과 음식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이 갇힌 곳은 원래 식량저장소와 가까운 곳이었기에 그나마 식량이 조금 남아있었기에 구조하는 동안 살아남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구조팀은 더 큰 구멍을 뚫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은 매우 느렸습니다. 큰 구멍을 뚫는데 2달이나 걸렸고, 드디어 구멍이 뚫리자 33명의 광부를 한 명씩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을 구출하는 데만도 8시간 내지 9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33명 전원이 살아서 구조되었고, 이는 가장 역사적인 구조작업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이 사건을 기반으로 한 영화 기적이 된 실화 13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33명 중 한 명은 과거 칠레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지만 은퇴 후 광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더 깊이 파들어가겠습니다. 1642m. 이 깊이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인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의 깊이입니다. 들어본 적은 있는데 바이칼 호수는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수는 시베리아의 매우 외딴 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때 성화 봉송 중에 바이칼 호수에서 봉송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성화를 들고 바이칼 호수에 잠수해 물속에서 봉송을 이어갔죠. 2197m. 이 깊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깊은 자연동굴의 깊이입니다. 이 동굴의 이름은 크루베라 동굴이며 조지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탐사된 깊이는 2197m이지만 이 동굴은 실제로는 더 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굴의 바닥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 100m를 잠수해 탐사한 결과가 2197m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밑에는 아직 더 깊은 공간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 이상 탐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깊은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더 깊이 파들어가겠습니다. 2400m. 이 깊이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실험실의 깊이로 중국 사천성에 위치한 진핑 극심 지하 암흑물질 실험실입니다. 실험실을 이렇게 깊은 곳에 만든 이유는 다양한 우주에서 발생하는 고에너지 입자와 외부 요인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암흑물질은 모든 것을 관통할 수 있고, 이 깊이에서 우주에서 발생하는 고에너지 입자 등의 다른 요인은 침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실험실에서 검출기가 반응을 보이면 암흑물질을 발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암흑물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3600m. 이 깊이는 현재 다세포 생물이 발견된 가장 깊은 생존 깊이로, 이 생물은 악마의 벌레 선충이라고 부릅니다.
악마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생물이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 길이는 0.5mm 정도로 매우 작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생물은 미생물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이는 단세포 생물이 더 깊은 곳에서도 생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이 벌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 생물이 고온, 고압, 무산소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 생물은 외계에서도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계속해서 더 깊이 파들어가겠습니다. 3,902m. 이 깊이는 현재 인류가 지구에서 제일 깊은 데까지 도달한 곳입니다. 바다에서 11,000m 이상의 깊이까지 도달했지만 지구 표면에서의 최신부는 남아프리카에 있는 유명한 금광 타우터나 금광에서 기록한 3,902m입니다. 이 금광의 최하층까지 내려가려면 약 1시간이 걸립니다. 12,263m. 이 깊이는 인류가 가장 깊게 파본 구멍의 깊이입니다. 이 구멍은 러시아에서 과학 연구 목적으로 20년 가까이 파내려간 것입니다. 이 깊이에 도달한 후 예산 문제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단순히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날 그들이 이 깊이까지 파내려갔을 때 드릴이 갑자기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고 이는 그들이 빈 공간에 도달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빈 공간에서 소리가 녹음됐는데 그 소리는 지옥의 소리로 알려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보니 남성과 여성의 고통스러운 비명처럼 들렸고 마치 지옥에서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고문을 겪는 듯한 소리였죠. 당시 이 프로젝트의 탐사장이었던 디미트리 아도라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로서 성경이나 신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과학자로서 지옥의 존재는 의심치 않습니다. 이후 이들은 더 이상 이 구멍을 파지 않기로 결정했고 현재 영구적으로 봉인되었으며 다시는 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더 깊이 파들어가겠습니다. 12,376m. 앞서 말씀드린 과학 연구 목적으로 판 가장 깊은 구멍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유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유정 역시 러시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극에서도 러시아가 깊은 구멍을 판 적이 있죠. 이걸로 보면 러시아는 굴착 기술에 매우 뛰어납니다. 이 유정은 J144 체이보라는 이름의 석유 유정이며 깊이가 12,376m에 달합니다. 이 깊이는 두바이 버즈 칼리파 타워의 15배 높이에 해당하며 마리아나 해구보다 깊습니다. 이는 현재 인류가 기계를 사용해 판 가장 깊은 구멍입니다. 계속해서 더 파들어가겠습니다. 33,000m. 지표에서 33,000m 깊이까지 이 부분을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지각의 주요 성분은 화산암입니다. 이 점에서 보면 지구는 수성, 금성, 화성, 달과 다를 게 없어요. 이들 표면도 모두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바위들도 바로 이 층에 속합니다. 계속해서 더 깊이 파들어갑니다. 80만 m. 깊이가 33,000m에서 80만 m에 이르는 이 지층은 신의 맥이라고 불립니다. 이 부분 역시 암석층입니다. 지하 세계를 생각하면 어둡고 차가운 곳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 부분은 특히 밝습니다. 그 이유는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죠. 우리가 표면에서 보는 돌은 어둡고 차가운 반면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암석이 빛을 내는데 이는 압력 때문에 발생합니다. 압력이 매우 높아지면 암석의 온도가 상승하여 발광하게 됩니다. 모든 물질은 가열되면 빛을 내죠. 예를 들어 쇠가 가열되면 빨갛게 빛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지구 내의 암석들도 고온으로 인해 빛을 냅니다. 이 신의 맥에 있는 암석들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은 보석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올리빈, 루비,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보석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용암이 이 보석들을 지 표면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응고된 용암 안에서 자주 에메랄드, 루비 등의 보석이 발견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구매하는 보석들은 지구에 매우 흔한 것들입니다. 이 지층은 밝은 녹색으로 빛나며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색이 점점 더 연해집니다. 밝은 녹색에서 짙은 녹색, 나중에는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물질 자체는 변화가 없지만 압력 때문에 원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색이 점점 더 짙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보석으로 가득한 세계를 벗어나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80만 미터. 80만 미터에서 280만 미터 사이 200만 미터의 깊이는 하부 지각층이라고 불립니다. 이 구간의 물질들은 용암을 통해 지표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곳이 무엇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여전히 암석일 것으로 추정되며 색은 더 짙고 빛을 내는 암석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간에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보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480만 미터. 이제 우리는 지구 해거의 영역에 들어서며 이 구간을 외핵이라고 부릅니다. 이곳 200만 미터 깊이는 철의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이 철로 이루어졌다고 추정하는 이유는 바로 지구 자기장 때문입니다. 지구에는 남극과 북극이 있으며 자기장의 형성은 전류의 흐름에서 비롯됩니다. 지구 표면 아래에는 대부분 암석이 있고 그것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장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깊은 지하에 금속이 빠르게 회전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깊이에 있는 철의 바다는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시속 1m입니다. 이 압력에서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느리게 느낄 수 있지만 이 깊이에서 회전하는 철의 바다는 지구의 거대한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이 철이 회전하지 않는다면 지구에는 자기장이 없게 되어 모든 생명체가 멸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철은 회전할까요? 이는 지구 핵의 높은 온도와 그 위에 있는 상대적으로 더 차가운 암석 사이의 온도 차이 때문입니다. 온도 차가 생기면 물질이 이동하기 시작하며 회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10만 년에서 20만 년에 한 번 지구의 남극과 북극이 바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구로 말하면 이 주기는 생각보다 길지 않아 내일 당장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양극의 전환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빠르게 회전하여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깊이 파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지구 내핵입니다. 내핵은 고체 상태로 주요 성분은 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핵의 온도는 외핵의 액체철보다 더 높지만 압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고체 상태로 유지됩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철덩어리는 지구가 형성될 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지구가 형성되기 전 약 10억 년 전에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구의 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고체로 변형하고 있으며 고체 내핵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액체 상태의 외핵이 점점 줄어들게 되며 시간이 지나면 외핵의 액체철은 완전히 사라지고 모두 고체로 변할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장이 사라지게 되는데 자기장이 없으면 지구의 대기는 태양풍에 의해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 표면의 모든 생명체는 자외선으로 인해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하로 피신해 지각층에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지구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깊이는 약 12,000m로 이는 지구 반지름의 0.2%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크게 잡아서 우주와 바다에 대해 아는 것이 5%도 되지 않으며 지구 자체에 대한 이해도는 0.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신비로운 미지의 존재는 지구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심해의 끝자락 미지의 이야기에서 바다를 얘기한 적이 있지만 지구의 지각 아래 맨털 깊숙한 곳에 포함된 물의 양이 지구 표면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거대한 물 저장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지하바다는 아직 완전히 탐사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질학적 과정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 지하에는 아직 인류가 완전히 탐구하지 못한 신비로운 부분들이 있으며 앞으로의 연구와 발전을 통해 더 많은 비밀이 풀릴 것으로 기대됩니다.